산행 중에 힘든 점으로서 호흡과 심박수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땀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행이 끝난 후에 피로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가 어디냐? 당연히 이제 다리 쪽이겠죠. 종아리와 무릎이 될 것입니다. 산행 후에 무릎을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이런 설레임 같은 얼음으로 무릎을 식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은 종아리 근육의 피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흔히들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가슴에 일단 심장이 있고 발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종아리 근육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 사람의 혈액순환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장이 이제 피를 뿜어내서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정맥을 타고 돌아와서 다시 영양분과 이제 산소를 가지고 또 이제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맥을 타고 이제 발끝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이 신체 건강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종아리 근육이 피를 심장으로 어떻게 보내주느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근육이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근육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혈관을, 정맥을 조이면서 피를 위쪽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할 때만 펌핑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뭐냐? 의자에 앉은 자세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발끝의 이제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에 보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서 있으면 어떻게 하든 중심을 잡든 뭐 서성이든 간에 종아리 근육이 어떻게 하든 움직이죠. 근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의자에 앉은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종아리의 펌핑 기능이 부족하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부족하고, 그러면 온몸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 피로하고 두뇌 활동이 좀 둔화되고 또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게 혈액 공급인데, 그 중에 종아리의 기능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혈액 공급, 혈액 순환이 안 좋은 거는 뭐 물론 무슨 혈관이 건강하냐, 튼튼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장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종아리가 못 해주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나 종아리 부분의 운동이 부족해지면 점점 누적되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발목 근처에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발목 근처에 부종, 즉 발목 근처가 붓게 되고, 이게 이제 더 심화되면 하지정맥류라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류라는 건 이제 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종아리 이제 정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줘서 정맥이 저렇게 혹처럼 막혀 있는 저런 현상을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런 현상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아리 근육의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등산과 걷기는 단순히 근육 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은 이 이제 혈액순환을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또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의 발목을 생각해 보면 이 좁은 단면이 전체 체중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발목을 이제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종아리 근육이죠. 근육이 작동하지 않으면 뼈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피로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걷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화하는 건 좋은데, 또 그만큼 쉽게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나면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크게 봐서 이제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겠죠.
등산을 갔다 와서 누군가 마사지를 해준다면 종아리 마사지에는 너클 마사지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너클이라는 거는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의 이제 첫 번째 마디들을 연결한 걸 이제 너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클 마사지는 주먹으로 너클을 이제 종아리에 대면서 저렇게 밀어줍니다. 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종아리 너클 마사지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해야 되고, 또 이제 발목 근처가 붓기 쉽기 때문에 발목 위에 한 뼘 구간을 이제 집중적으로 너클 마사지를 해주는데, 산행을 하고 나서 저 마사지를 하고 나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너클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누군가 해주지 못한다면 이제 혼자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데 있는 저런 거를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또 자극이 좀 약하고 이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혼자 하는 너클 마사지 효과가 나는 종아리 마사지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누워서 한쪽 다리를 이제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른 쪽 다리를 저렇게 올려놓으면 다리 무게 때문에 너클 마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행 갔다 와서 자기 전에는 꼭 누워서 저 마사지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을 쭉 뻗어주는 거죠. 스트레칭 보드가 있을 정도로 이쪽 이제 헬스나 이쪽에서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말하자면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각도에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이제 이완되는,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계단에서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위에 올라서서 한쪽 다리, 한쪽 발을 계단에 걸쳐서 거기에 체중을 실어서 종아리 근육을 쭉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산을 해서, 우리가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면 바로 종아리 스트레칭은 일단 하고 차를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 보도블록이나 화단턱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계단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발을 번갈아서 저 턱에 대고 체중을 실어가지고는 종아리 근육을 쭉쭉 펴주고, 그리고는 이제 귀가하는 게 종아리 근육의 관리에 좋다라는 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뭐 벨트나 타월을 이용해서 저렇게 발끝을 당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타월 같은 게 없다라고 할 때는 그냥 발끝을 최대한 이제 몸 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게 이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해본다면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났다는 거는 근육이 굳은 거죠. 경직돼서 통증까지 있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다가 종아리 통증 때문에 이제 쥐가 나서 통증을 못 참고 굉장히 괴로운데, 이때는 어떻게 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즉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하든 통증이 있고 그렇지만 스트레칭을 하겠다, 쭉 늘리겠다. 그래서 근육을 늘려줘야 쥐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고 나면 이제 일어나 앉아가지고 손으로 발끝을 더 당겨주고 또 종아리 근육도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쥐가 날 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산행 중에 종아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산행 중에 쥐가 났다는 거는 운동 중에 쥐가 난다는 거고, 운동 선수들이 경기 중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 중계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육상, 미식 축구, 특히 축구를 하다가 이제 선수가 쥐가 나서 들어누우면 동료 선수가 저렇게 해주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식으로 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운동 중에 쥐가 났을 때의 대처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행 중에 쥐가 났을 때도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산행 중에 이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30% 정도가 스트레칭, 그러니까 발끝 당기기로 해결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누군가 옆에서 동료가 마사지를 해줬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이완제를 복용을 해서 넘어갔다. 이게 이제 비상용으로 갖고 다닌다는 거죠. 특히나 아스피린을 이제 직접 씹어 먹으면 금방 낫는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썰도 있는데 18% 정도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의 이제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중에서는 이제 진통제 역할이 발휘가 된 거겠죠. 그냥 기다려서 해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못 되죠. 당장 종아리에 쥐가 나서 꼼짝도 못 하겠다 이런 때인데, 그런 상황이 되는 때는 결국은 제일 먼저 발끝을 몸으로 당겨서 스트레칭을 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행 후에 가장 피로도가 높은 종아리와 무릎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평소에 강화하는 운동은 뭐냐?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레그 프레스가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릎을 강화할 수는 없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레그 프레스다. 그래서 등산으로 무릎을 다친 분들이 레그 프레스를 통해서 근육을 다시 키워서는 등산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라는 무릎 강화는 레그 프레스가 되겠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앞에서 이제 스트레칭, 이완은 봤으니까 그 반대가 근육이 수축하는 게 이제 종아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이겠죠. 이걸 헬스에서는 뭐 카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카프는 이제 종아리라는 뜻이고, 결국은 까치발이죠. 까치발. 까치발을 했다가 다시 뒤꿈치를 내려놨다가 하는 그런 그 반복하는 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이럴 때 까치발 운동을 계속 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죠. 앞에서 이제 그 혈액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발목 운동, 그러니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도 했다가 그 다음에 까치발식으로 해서 다시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 운동을 습관적으로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해줘야 그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걷기와 등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근육 운동일 뿐 아니라 온몸의 혈액순환에 굉장히 결정적인 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등산이 걷기 대비해서 운동 효과가 2.7배나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은 등산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거죠.